네, 여러분, 자, 3강입니다. 12과 3강이고요. 먼저 3강에서는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풀었지요. 자,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2과의 본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2과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게 없다니요. 이렇게 많은데요. 집들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요리 솜씨가 좋으신걸요? 좋기는요. 음식이 입에 맞아요? 맛이 기가 막혀요.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입에 맞으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사실은 제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랬군요. 너무 배가 불러요. 맛있어서 많이 먹었나 봐요. 후식도 남아있는데? 걱정 마세요. 후식배는 따로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예요. 지금 수원과 지영과 페이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1번 음식을 먹고 있다. 2번 친구를 도와주고 있다. 3번 집들이를 걱정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죠.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수원은 무엇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나요? 자, 1번 후식도 먹을 수 있는 것. 2번 친구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은 것. 3번 친구가 음식 준비를 도와준 것. 자, 어떤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2번 친구들 페이와 지영 씨가 수원이 준비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3번 질문도 볼게요.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수원은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다. 2번 페이는 수원의 음식 솜씨를 칭찬했다. 3번 지영은 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했다. 자, 여러분 뭐가 다른 것이에요? 맞아요. 3번 지영은 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했다. 아직 먹지 않았어요. 이제 이 대화가 끝난 후에 후식을 먹을 거예요. 1번과 2번은 맞는 거죠, 여러분? 수원이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했고요. 페이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음식 솜씨를 칭찬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번 순서는 어휘를 배워보는 순서예요. 자, 오늘은 집들이, 특히 음식을 대접하는,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같이 첫 번째 어휘 표현부터 볼게요. 음식을 차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음식이란 단어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죠. 한국 음식, 뭐 고향 음식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이요. 음식. 그런데 음식을 차리다라는 AB를 사용했어요. 음식을 차리다. 자, 여기에서 차리다라는 이 단어는 준비하다라는 의미예요. 음식을 준비하다라는 의미로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차리다라는 AB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집들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렸어요. 자, 집들이를 할 때 음식을 한 가지 종류만 하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여러 종류,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하죠. 자, 그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차렸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입에 맞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입에 맞다. 자, 예문을 먼저 볼까요? 제가 준비한 음식이 입에 맞으면 좋겠어요. 제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친구들이 먹을 때 맛있다고 하면 좋을까요? 맛 없다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을 때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죠. 자, 여기에 지금 입에 맞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입은 여러분이 뭔지 알 수 있죠? 입.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것. 아니면 말할 때 말고도 음식을 먹을 때 사용을 하죠. 자, 입. 그런데 입에 맞다라는 표현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의 맛이 마음에 들어서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입에 맞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을 때 그 나라의 음식이 고향의 음식과 달라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음식이지만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끼고 그 음식이 마음에 들어요. 음식이 마음에 들어서 이 음식 맛이 맛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입에 맞다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반대의 의미로 다른 나라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별로 맛있지 않아요. 그 맛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맛 없다고 느껴져요. 그것은 입에 안 맞다예요. 입에 맞지 않다. 자, 그럼 예문. 제가 준비한 음식이 입에 맞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이 먹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 맛을 맛있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로 이 문장을 쓸 수 있겠죠. 자,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기가 막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다. 자, 기가 막히다는 두 가지 상황에서 조금 반대의 느낌이 드는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을 해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너무 나빠서 할 말이 없을 때 우리는 기가 막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볼게요. 우리 어머니께서 끓이신 된장찌개는 정말 기가 막혀요. 자, 기가 막히다는 너무 좋거나 아니면 너무 나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서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는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자, 그때 우리는 기가 막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너무 아름다워서 할 말이 없어요. 와, 경치가 기가 막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의 의미. 반대의 의미도 기가 막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학생이에요. 아직 19살, 20살인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줌마, 아저씨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아니에요. 기분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할 말이 없을 정도, 그런 상황, 그때에도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괜찮죠? 그럼 그 다음 표현도 같이 볼게요. 갈비가 하도 맛있어서 입에서 살살 녹네요 라는 예문을 보면 살살 녹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살살 녹다 라는 표현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여러분, 녹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얼음이 녹아요.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뭐죠? 녹다? 어떤 고체 상태, 딱딱한 상태에 있는 것이 물처럼 되는 것, 액체가 되는 것을 녹다라고 해요. 살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조금씩 녹는 모양을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살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의태어라고도 해요. 자, 살살 녹다라는 말은 그럼 조금씩 녹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이 살살 녹다를 음식에 사용을 하면 음식이 아주 맛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갈비가 하도 맛있어서 입에서 살살 녹네요. 이 말의 의미는 갈비가 정말 맛있어요. 입에서 금방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맛있어요 라는 의미로 이런 문장을 만든 거예요. 괜찮겠죠, 여러분? 자, 살살 녹다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12과의 본문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수원과 지영과 페이가 지금 집들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원이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한 집에 두 사람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는 표현을 했어요. 조금 전에 선생님과 같이 어휘와 표현에서 차리다 라는 단어, 음식을 차리다, 여러분 기억나요?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음식을 차리다는 음식을 준비하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럼 수원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준비한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면 수원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보다 많이 준비를 했지만 저는 별로 준비한 게 없어요. 조금이지만 많이 드세요 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수원이 친구들에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준비한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지영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린 게 없다니요? 이렇게 많은데요? 수원 씨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지만 말할 때는 차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영 씨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에이, 아주 놀라워요. 차린 게 없다니요. 많아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다니요를 사용했어요. 차린 게 없다니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한 문형이죠. 이렇게 많은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수원이 말합니다. 집들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사실은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집들이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음식을. 자, 그런 의미로 집들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페이가 정말 맛있어요. 요리 솜씨가 좋으신걸요. 라고 말을 했죠. 정말 맛있어요. 요리 솜씨, 요리를 만드는 실력, 그것을 요리 솜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리 솜씨가 좋으신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원이 이렇게 말해요. 좋기는요. 음식이 입에 맞아요?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한 표현이네요, 여러분. 음식이 입에 맞아요? 음식 맛이 마음에 들어서 맛있다고 느껴져요? 음식 맛이 맛있어서 먹을만 해요? 라는 의미로 음식이 입에 맞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 말을 듣고, 그 질문을 듣고 페이가 말합니다. 맛이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다는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대화에서는 아주 맛있다는 뜻이지요. 맞죠, 여러분? 기가 막히다에서 이 기는 몸 안에 있는 기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것이 몸 안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막힐 정도로 맛있다는 뜻이죠. 기가 막혀요.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아주 맛있는데요. 입에 음식을 넣었는데 금방 없어져요. 모두 녹아요. 그렇게 느낄 정도로 맛있는데요 라는 뜻이죠.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대화 또 볼게요. 수원이 말합니다. 입에 맞으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 다행이에요. 다행은 무슨 뜻이죠?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잘 됐어요. 라는 의미로 다행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자, 지금 수어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 다행이다 라는 느낌을 느꼈지요. 왜 느꼈죠, 여러분? 무엇을 들었죠? 페이 씨가 입에 맞는다고 말을 했어요. 맛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쵸? 그 말을 듣고 입에 맞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느낌 다행이에요 라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다니까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제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음식을 차리는 것을 수원의 친구가 많이 도와줬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 다음 문장이요. 그랬군요. 너무 배가 불러요. 너무 배가 부르다, 반대말 배가 고프다. 맞죠, 여러분? 너무 배가 불러요. 맛있어서 많이 먹었나 봐요. 음식이 입에 맞아서 많이 먹었나 봐요. 자, 지영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수원이 후식도 남아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후식이 뭘까요? 식사를 한 후에 먹는 음식이요. 디저트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그냥 디저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예를 들면 밥을 먹은 후에 가벼운 음식, 뭐 과일이나 차 같은 것을 마시고 먹지요. 자, 그것을 우리는 후식이라고 해요. 지금 지영 씨가 음식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나 봐요. 배가 불러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수원이 이거 음식 준비한 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식, 식사 후에 먹을 음식도 있어요. 남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지영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후식배는 따로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후식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의 배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후식배, 밥을 먹는 식사배와 후식배가 같이 있지 않고 따로따로, 같이 있지 않고 하나씩 따로따로, 그것을 따로따로라고 합니다.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거요. 후식배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 말의 의미는 저 후식도 먹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배부른데 이거는 식사배예요. 여기에 있는 후식배는 아직도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라는 의미로 후식배는 따로 있으니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세 사람의 대화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말해보는 연습 다시 이따가 해볼게요. 네, 여러분. 자, 이번에는 더 말해봅시다 순서예요. 3급에서는 더 말해봅시다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기 연습을 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더 말해봅시다 시간에 표현을 가지고 더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표현을 볼까요? 여러분, 문장 3개를 보면 뭐가 있어요? 시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자, 한번 써볼까요? 시험, 건강, 한국어 공부 모두 다 명사죠, 여러분. 그리고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을이 있고요. 그 뒤에는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죠. 단어가 있죠. 자, 여러분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을을 위해서라는 이 표현은 앞에 있는 이 목적, 나오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대학원 입학시험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입학시험이에요. 시험. 그쵸? 대학원에 입학하는 입학시험,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1년 동안 준비했어요.
을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표현하는 것이 을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해요. 자, 매일 운동을 해요. 이 행동을 하는 건데 이 매일 운동을 왜 하죠?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하죠? 건강이요. 건강, 이것이 목적이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 매일 운동을 해요. 자, 그럼 그 아래도 볼게요.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한 행동이죠. 근데 무슨 목적? 한국어 공부가 목적이에요. 이것을 이루려고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이루려고,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죠. 를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세 개의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말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목적? 취업, 회사에 취직하다. 그것을 취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저는 취업을 위해서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이 사람이 목적, 뭐죠? 취업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행동을 하죠.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두 번째 볼게요. 창문을 잠깐 열어놓았어요. 창문을 잠깐 열어놓았어요. 행동이에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환기. 그럼 어떻게 바꿔요? 받침이 없으니까 환기. 맞아요. 환기를 위해서. 다시 문장을 읽어보면 교실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잠깐 열어놓았어요. 창문을 잠깐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목적, 무엇을 이루려고? 교실의 환기. 환기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공기를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공기가 좋지 않아서 교실의 공기를 바꾸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잠깐 열어놓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자, 그 아래 볼까요? 배우들이 땀을 흘려 연습하고 있대요. 배우들이 땀을 흘려 연습하고 있대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여기에 있어야 해요. 성공, 공연의 성공,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공연의 성공을 위해서 배우들이 땀을 흘려 연습하고 있대요. 자, 공연의 성공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이루려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배우들이 땀을 흘려 연습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 괜찮죠? 오늘 공부한 거 을을 위해서도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말할 때 자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2과에서는요, 여러분 문형 2개 또 공부했고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 말해보는 연습까지 오늘도 많은 것을 공부했어요. 선생님과 공부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혼자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잘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